셀프 오브젝트가 그러면 왜 중요한 거냐? 제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인간이 성숙하는 거는 이제 자기 심리학을 치면은 처음에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 1차적인 자기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게 자기가 세상입니다 하는 대상이 되는 거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프로스테전을 자꾸 준다. 좌절을 자꾸 주니까 애가 그 불안이 생긴다. 근데 그 불안이 무슨 불안인가 하니 자기라는 존재, 자기라는 생명력이 붕괴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붕괴되는 불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원초적인 거를 만든다. 원초적인 걸 만들어. 그 원초적인 구조가 뭔가 하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네? 과대 자기. 또 하나는 네? 이상화 분모상. 이 과대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필요해서 과대하게. 이상화는 어떤 부모가 자기한테 해주는 것이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뭔가 어떤 자기 정신세계 안에 상상적인 어떤 존재를 마련해 놓는 거고, 자기 부모를 이상화해서 그런 존재를 상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유치한 상상을 한다. 비현실적인 상상을 한다. 이게 바로 셀프 오브젝트다. 자기이기도 하고, 자기 정신세계 속에 있으니까 자기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 대상과 자기의 정신세계 속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질적인 게. 그래서 이 자기가 이 대상과 대화를 자꾸 나눈다. 그렇게 해서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랬다가 이것이 누구나 있는데 외부에서 엄마가 공감을 자꾸 해준다. 공감을 자꾸 해주면 그게 자양분이 돼서 이런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고 생명력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감을 일관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아로 편입이 돼서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된다. 그래서 자기 과대자기는 자신감, 무슨 일을 할 때 그 리더십, 뭔가 적극성, 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뭐 이런 걸로 바뀌고. 아니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뭐 아주 난생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줘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화 부모상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표나 이런 올바름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공감이 없으면은 여기서 내가 작살이 난다. 그래서 더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늘 자기 존재감이 없어질지 몰라서 늘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다가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셀프 오브젝트가 그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랬다가 커서 이게 병이 되니까 상담자를 만난다. 상담자를 만나는데 이 상담자가 역시 공감을 통해서, 건강한 공감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이것을 활성화시킨다.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웅얼이져가지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상태의 자기 대상을 활성화시킨다. 근데 이 자기 대상은 어떤 욕구가 있는 거 아니? 나를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이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유치한 짓을 해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욕구가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존재하길 바란다. 이건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걸 존이라고 불렀어요. 존이. 이 존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욕구가 늘어 팍 팽창돼.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든 그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대상, 든든하게 있어서 그런 대상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함께 가주는 대상. 그게 이제 이건 뭐예요? 과대자기 존. 과대자기 존이. 요거는 이상화 부모상 존. 혹은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미러링 트랜스퍼런스. 요거는 트윈십 트랜스퍼런스. 뭐 이건 용어가 복잡한데 이거 뭐 꼭 영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욕구가 상담자를 향해서 증폭이 된다. 근데 상담자를 향해서 증폭이 되는 욕구는 뭐가 증폭이 되냐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셀프 오브젝트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오브젝트가 가진 욕구가 상담자를 향해서 증폭이 된다. 그 상담자는 내담자의 있지 않은 셀프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준다. 셀프 오브젝트의 욕구를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공감을 통해서 지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 셀프 오브젝트가 있지 않은 셀프 오브젝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끔 도와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성숙하지 않은 내담자 안에 들어있는 성숙하지 않은 유치한 자기 대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 바깥의 어떤 실존의 현존에 공감을 해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가 됐죠? 네. 셀프 오브젝트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심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을 때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미숙한 존재니까. 성숙의 어떤 도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 바깥의 현실에서 어떤 좋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공감적인,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다. 나만 성숙하냐? 그건 아니다. 공감을 서로 갖는 상대방.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게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행이죠. 제일 대상이 되기 쉬운 존재는 누구예요? 부부 사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요. 애를 통해서. 야, 그게 신비해요. 그래서 셀프 애널리시스를 얘기한 뉴욕의 유명한
분석가가 있는데 이름 깜빡이죠. 그 사람은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애를 낳아봐야 된다,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 이상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걸 통해서 성숙이 된다. 그죠. 애들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키우면서 아, 엄마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빠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네, 어렵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그것도 이제 성숙의 요건이다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니 이렇게 현실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의 유치한 셀프 오브젝트가 성숙하도 변함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부부래도 그 역할을 못하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심리학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이 상담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 우리 시대에. 심지어는 교회의 목회자라도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목회자들은 많이 하죠. 자기 시간을 내주잖아. 상담자는 딱 1시간하고 돈을 받잖아. 그러고 상담실을 떠나면 난 몰라라 하니 대개는 나부터 그렇지만 그럼 목회자는 조금 다르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삶에서도 돌봐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말. 물론 그게 본질을 흐리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다. 여기 한계가 있고 세상적인 학문이 여기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사람은 현실을 쉐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잘 보면은 공동체처럼 파워풀한 성숙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공동체가 옛날 수도 공동체라든지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얘기를 하잖아. 브라더호프라든지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 많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많이 사람이 성숙화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 주는 서로 주고받고 한다. 나의 주관과 이 사람의 주관이 서로 만나서 서로 내면의 세계를 주고받고 차이를 조절하고 이해하고 상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미숙한 요소를 바꿔가지고 자기의 건강한 요소로 만들어버린다. 변형을 시킨다. 변형을 시켜서 내재화한다. 그래서 그걸 변형적 내재화 이렇게 보는 거죠. Transforming Intern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인 인간 존재라는 건 없죠.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셀프 오브젝트가? 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네? 미안하지만 내 방에 곧 내 책상 뒤쪽에 보면 내 쓰는 성경책인데 그거 좀 갖다 주시겠어?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완벽하게 설명하잖아. 네? 왜 성령님이 내주했냐는 걸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제가 요한복음에 다 아시는 구절인데 이제 이 공감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좀 달리 느껴지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완벽한 셀프 오브젝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신 오브젝트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나기도 하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참 상호주관주의 읽어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은 상호주관주의로 설명하면 완벽한 설명이 된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구구절절이 있잖아. 구구절절이